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을 보고 나서 홀가분한 마음도 들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쉬운 생각도 많을 거예요. 작년에는 지나치게 어려워서 고생을 했고 올해는 또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너나 없이 높은 점수가 나와서 또 실망 아닌 실망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총평을 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듯이 범죄 원인론에서 3문제, 보안처분 주요 5법에서 2문제, 그 다음에 교정론, 교정 이론에서 3문제, 그리고 형집행 관련 법령, 형집행법에서 10문제, 그리고 교도작업법, 또 교도관 직무규칙이라고 하는 특별한 규칙에서 또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나 출제의 비율, 비중 전부 다 실패했다 나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출제 당국이야 많은 고민 중에 고민 속에서 이제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또는 열심히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쉽게 이렇게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변별력이 없어지잖아요. 시험에 대한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제가 웬만해서는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다 뭐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는데 좀 아쉬워요. 작년에 지나치게 어렵게 내고 올해는 또 지나치게 쉽게 내가지고 변별력을 없앴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아쉬움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 준비생들은 어쨌거나 이 과목이 전략 과목이라는 사실을 좀 인식을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략 과목이 뭡니까? 내가 공부한 만큼,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점수로 보답이 되는 과목을 전략 과목이라고 합니다. 어렵다고 해도 공부를 해놓으면, 공부를 충분히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전략 과목이에요. 어렵다? 다른 사람 어렵다 60점 70점 나왔다, 나는 90점 나왔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한 어떤 신뢰, 확실한 점수를 맞겠다고 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러한 자세로 또 새로운 해에는 준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너무 쉽게 나왔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앞으로도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안 나옵니다. 이론은 이론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게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법칙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론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내가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아마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보다는 법령을 아마 꼽고 꼬아서 아마 어렵게 나올 것이다. 어렵게 나온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승진자 시험에서 나오는 법령 수준, 그 수준은 여러분들이 이제 섭렵을 해야 한다,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공채 준비나 승진 준비나 어쨌건 앞으로 어려워진다면, 내가 어렵게 본다면 그것은 어디서 나온다? 법령에서 나온다. 법령만큼은 철저하게 공부해야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기본서나 또 요약집을 만들면서 또 문제집을 만들면서 아주 할 수 있는 한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숙달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제 뭐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봤다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점수보다 더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울고 불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도 아쉬워서 어떤 분들은 잠깐 공부했는데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내 실력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내려놓고 정말 내가 어떤 경우라도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이 점수를 합격을 위한 과목으로서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략 과목입니다. 전략 과목은 뭐라고요? 공부한 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답을 해주는, 보답을 해주는 과목이 전략 과목이다. 그리고 그 과목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교정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정학 개론 2025년도 국가공무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션벨이 나왔죠? 이 션벨이, 손벨이 이렇게 명칭은 뭐 어떻게 나오든지 여러분들이 좀 여유롭게 보세요. 뭐 글자가 틀렸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상호작용이론이에요. 발달범죄학이죠. 사회통제이론하고 연대이론, 사회통제이론, 그렇죠? 사회학습이론을 결합한 통합이론이다. 그랬어요. 답이 바로 나왔네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반드시 앞에다 옳은 것을 한번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비행 경로를 조기 개시형과 만기 개시형으로 구분했다. 이 패터슨 얘기죠. 패터슨. 사회적 반응의 일탈의 특성과 강도를 규정하는 원인이다. 반응이에요. 이게 낙인이죠. 낙인이론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회학습 요소로 차별 접촉, 차별 강화, 애착, 모방을 넣어놨죠. 여기 지금 사회학습 요소는 뭐일까요? 사회학습 이론이죠. 에이커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착을 살짝 넣어놓으면서 그나마 틀리도록 정리해놨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답안지 올릴 때 의외로 이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자,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답안지 옮길 때 이거 다른 거 볼 필요 있습니까? 그대로 안전하게 옮길 수가 있어. 자, 형집행법이에요. 미결수형자 처우입니다. 자, 미결수형자 처우예요. 옳지 않는 거 그랬죠? 이거 X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해요. 자, 소장은 미결수형자가 징벌 집행 중의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바로 나왔죠. 미결수형자가 아무리 조사나 징벌 집행 중이라 할지라도 변호인과의 접견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 소장은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미결수형자의 재판 참석 시 교정시설에 지급하는 의료를 입게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자, 미결수형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좋아요. 자, 미결수형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회가 되면 이제 교도소 참관해 보면 참 도움이 되는데, 변호사 접견실이, 변호인 접견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투명한 아크릴로 다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볼 수도 있고 육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CCTV로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가끔은 부정행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다가 뭐 직접적으로 뭐 소리를 듣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건네준다거나 또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뭔가 막 부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보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자, 교도작업 특별법에 나왔어요. 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승진자들한테는 나오지 않는 범위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채 시험에는 반드시 나오죠. 교도작업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그래서 교도작업 운영 및 특별회계라는 법률은 법률 자체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숙지를 완벽하게 해놔야 합니다. 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아니에요. 장관이 운영해요. 장관이. 특별회계도 국회의 통과를 받습니다. 일반회계와 우리 이제 국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는데 특별회계가 몇 개 안 돼. 근데 그 중에 교정에 관해서 교도작업에 관해서 특별회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벌어가지고 해요. 수용자들이 버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용자들한테 씁니다. 작업훈련할 때, 직업훈련할 때, 또 작업 상여금으로 이렇게 쓰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해요? 운영한다? 장관이.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세입에 이입한다.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법률 조항이 아니 세입에 이입에 이거 뭐 다른 데 갚는 돈이 아니에요. 자,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 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없다?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위탁 판매도 가능하죠. 자, 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이죠. 공부해야 합니다. 자, 숫자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봐두셔야 합니다. 휘발성이 강해요. 금방 잊어먹어. 자, 그럼 어떻게 답을 쓸 때? 이렇게 연결하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옮길 때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이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자. 경비처우급이 나왔습니다. 자, 형기 6분의 5에 도달한 자에 대해서는 정기재심사의 경우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 평정 점수 기준은 7점 이상이다. 원래 기준은 뭐예요? 8점 이상인데 6분의 5는 거의 살았단 말이야. 많이 살았어. 그래서 조금 더 낮은 점수로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급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 옳지 않는 거 그랬죠. 자,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의 평균 소득 점수 기준은 5점 이하다. 그렇죠? 조정된 처우 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한다. 다음 날부터. 그러나 조정된 처우 등급은 언제부터? 그 달의 초일부터 적용한다 그랬어요. 자, 소장은 수용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두 번 볼 것 없이 곧바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수용자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에요. 이건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장관, 지방교정청장, 소장.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만약에 교정본부장이 나왔다. 이건 무조건 틀린 거야. 무조건 틀려. 교정본부장이 뭐 법률에 뭐 교정본부장에 의해서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런데 이것이 올해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왜? 이 교정본부장은 장관을 보좌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법무부에 있거든. 장관 밑에 교정본부장, 보호국장, 검찰국장 이런 게 있어.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의 이름으로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름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교정본부장이 교정본부의 총수임에는 맞아.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누가 총수야? 장관이 총수야. 그래서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교정본부장은 뭡니까? 장관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면 장관이 하는 것과 같아.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해.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본부장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자, 볼까요? 제가 사실은 다 준비를 이제 파이널까지 준비했는데 전송을 안 해요. 전송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파일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해설까지 참고하시고요. 제 카페에도 올라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치료 감호에 관해서 옳지 않는 것 그랬어. X야. 자, 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서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의 치료 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자, 마약류 알마고 그랬죠. 알마고. 알코올, 마약. 자, 치료 감호자에 대한 치료 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그렇죠? 치료 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는 치료 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 감호의 집행 기간은 형 기간에 제외한다? 산입해야지. 산입해줘야지. 자, 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 감호 시설. 치료 감호 시설은 연 2회 이상 점검을 합니다. 형 집행법은 뭐예요? 연 1회 이상이죠. 여기는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곳이에요. 사실은 환자들이잖아. 그래서 2번씩 이렇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XX 바로 잡을 수 있겠죠. 자, 감호개혁 이후입니다. 행정제도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감옥규칙의 제정으로 사법권과 행정권으로 독립했다. 이것은 재판소 구성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감옥개혁에 그 당시에 이제 감옥개혁을 1894년 이렇게 딱 못 박으면 안 돼요. 94년부터 심지어 96년, 97년, 98년까지도 봅니다. 감옥개혁이. 왜?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가 다 끝난 것이 아니야. 한번 개혁하고 딱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뀝니다. 바뀌는 역사가 있고 또 그리고 또 정착기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감옥개혁 하면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시라는 얘기야. 그러면서도 최근에는 자꾸 이게 이제 깊어지고 있거든요. 문제가. 네가 정확히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경향이 많아. 그래서 보자면 자, 감옥규칙은 뭐예요? 사법권과 독립권과 관계없다고 그랬어. 이것은 감옥 내에서 어떻게 수용자를 처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사법권 독립은 뭐라고요? 재판소 구성법에 의해서 됐다는 거. 그 다음에 형법대전은요. 형법대전은 광무시대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옥 이후에 감옥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광무시대의 근대 서구의 법체계로서 마지막 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후각서 1909년이죠. 일제에 의해서 감옥권부터 박탈당하잖아요. 감옥사무를 관장하겠다. 통감부에서. 자, 미 군정기에 재소자 석방 청원제가 실시됐다. 그렇습니다. 미국 제도죠. 들어왔다가 사라집니다. 우리 형법하고 만들어지면서요. 자, 자비구매 물품이 나왔어요. 자, 자비구매 물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소장은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자비구매 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 신청을 제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다. 자, 교도작업 제품으로서 자비구매 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비구매 물품 공급자를 거쳐서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교정본부장이 또 나왔어. 이건 무조건 틀린 거야. 볼 필요가 없어. 교정본부장은 주체가 아니라니까. 보조기관이야. 보좌기관. 장관을 보조하는 거야. 자, 자비구매 물품의 공급의 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급 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장관이에요. 장관. 자, 소장은 공급 물품 및 부패, 파손, 규격 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정본부장에게, 이거 교정본부장 나왔네. 안 된다니까. 그럼 이건 뭘까? 이것은 이제 검수관이에요. 검수관이 보고, 그러면 소장한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 장관한테까지 보고할 필요는 없겠잖아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이렇게 바로 연결하셔야 합니다. 자, 잘 안 보일까요? 자, 작업시간입니다. 작업시간 등. 자, 휴식, 운동, 식사, 옳지 않는 거 그랬죠? 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 일일의 작업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공휴일, 토요일에도 작업을 보고할 수 있다. 19세 미만 수행자의 작업시간은 일일에 8시간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죠? 자, 취사, 청소, 간병 등 교정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일일 작업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자, 작업시간은 12시간 뭐예요? 이내로 한다 그랬어요. 이내로. 예. 이런 것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초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내로 한다 그랬어요. 자, 틀린 것으로 보시고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봐두셔야 합니다. 자, 억제 이론이 나왔네요. 자, 억제 이론, 여러분들 고전주의 이론이죠. 신고전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자, 고전주의 이론, 옳은 것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그렇습니다. 자, 처벌의 엄중성은 처벌받을 가능성, 이 가능성은 확률을 말해요. 확실성이야, 이게 확실성이고요. 자, 처벌의 확실성은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 억제, 이 강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여기 억제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엄정한 처벌을 말해요. 이 엄중성이라고 하고 엄정이란 것은 가혹한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마땅한 처벌을 하자는 얘기예요. 마땅한 처벌. 그 정기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처벌의 신속성은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범죄 억제에서 가장 강조했다. 확실성을 가장 강조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자, 11번 볼까요? 교도작업, 교도관 직무 규칙상 사회복귀 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랬거든요. 이 교도관 직무 규칙이 뭘로 돼 있지? 지금은 이제 부령이에요. 부령이 뭐예요?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의 령으로 돼 있다. 시행 규칙으로 돼 있다는 얘기야. 규칙으로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 형집행법에 의하면 법률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교도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업무를 할 때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갑자기 사회복귀 업무 교도관이라는 말이 나왔어. 이게 뭔가 이렇게. 전에는 우리가 이제 교도관의 업무들이 상당히 분화되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교정직 교도관이 있었고, 교회직 교도관이 있었고, 분류직 교도관이라고 세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자, 이걸 교회직, 교회, 분류, 교정직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었어. 그런데 이것을 합했어요. 합하면서 뭐라고 돼요? 사회복귀 업무를 보는 교도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했더니 그냥 우리 제복 공무원을 말해요. 교도관을 말해요. 교도관 중에서 사회복귀 업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것은 어렵게 보지 말고 사회복귀 업무가 뭐에 해당하지? 라는 것을 먼저 보셔야 해. 제가 이제 교과서에도 아예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 사회복귀 업무 교도관이 하는 일, 분류처 업무 교도관이 하는 일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교정직 교도관이 하는 일.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 주시고요. 어렵게 보지 말라는 얘기. 뜬금없는 문제는 아니다. 자, 수행자의 학력, 교육 과정이 나오죠. 교육에 관한 것을 해야 한다. 그렇죠? 사회복귀 업무예요. 옳지 않은 거 그랬죠. 수행자가 기후 업무도 사회복귀에서 합니다.
자,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이 없는 사람은 가석방 있잖아요. 가석방. 이 가석방은 분류초 업무예요. 분류초 업무. 그 다음에 사형 확정자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상담이 나오잖아요. 상담, 교육, 교화 프로그램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한다? 네, 사회복지 업무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고 풀어야 합니다. 이거 뭐 암기할 일이 아니야. 분류심사에 대해서 나왔네요. 이게 자, 분류심사. 자, 수용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심사와 이거 신심사죠.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 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심사로 구분한다. 이렇게 좋아요. 자,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 사안의 조사, 심리, 진행 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치사하죠.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자, 장관은 수용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교정시설이 나왔습니다. 교정시설에 관한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신설하는 시설은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기능 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규모를 늘릴 수 있다. 그렇죠? 거실, 작업장, 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당연한 것이고요. 장관은 시설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를 파악해서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 점검하게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 요건, 교정시설의 시설 기준, 수용 대상자의 선정 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 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뭘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법률로 정한 것이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봐지고요. 네. 14번 볼까요? 귀휴에 관한 내용이에요. 옳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귀휴는 누굽니까? 개방 완화가 해당되죠? 개방 완화. 자,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분 전부 다 해당됩니다. 1번에 보니까 3년의 징역형을 받고 현재 3개월밖에 살지 않았어. 그런데 장모의 장례식이야. 장모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이죠. 그러면 이것은 가능하다. 특별기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2번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 B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5년 동안 복역 중인 자야. 그런데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귀를 신청했다. 여러분들 손자 직계 비속의 혼례 가능하죠? 특별기구가 가능합니다. 자, 3번에 개방처우급 수용자 C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6개월을 복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회갑잔치다. 회갑잔치는 가능하지만 뭐예요? 3분의 1이 지나야죠. 그래서 2년에 3분의 1은 약 한 8개월? 안 되겠네요. 자,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 D는 2개의 범죄로 3년의 징역형과 5년의 징역형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3년 동안 복역 중인 자예요. 해외 유학을 떠나는 딸을 배웅하기 위해서 귀유를 신청했다. 합하죠, 이거. 징역을 합합니다. 자, 3년 징역, 5년 징역, 8년이죠. 8년에 3년이니까 지금 3분의 1은 충분히 지났죠. 가능하다. 이렇게. 기후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나올 때 조금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자, 볼까요? 경비 등급별 처우 수준입니다. 중경비 처우급 수용자는 가족 만나무 집을 이용할 수 없다. 그렇죠. 대상이 아니에요. 옳은 것은 그랬네요. 일반 경비 처우급 수용자는 월 2회 이내에 경기 또는 오락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일반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방 완화예요. 자, 완화 경비급 처우급 수용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가능하죠. 개방 완화가 가능합니다. 자, 개방급 수용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견학에 참석할 수 없다. 너무 쉽게 나왔네요.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의 아마 실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사회내 처우입니다. 옳지 않는 것. 자, 사회봉사명령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강명령, 배상명령,
집중 보관찰 나왔죠.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보수를 책정하여 그랬죠. 틀렸죠. 무보수입니다. 원칙이. 자, 2번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수험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받도록 함으로써 교화 계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자, 배상명령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구금 대신 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렇죠.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제도하고 법률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법률은 뭐예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배상명령 제도가 들어있긴 하죠. 그런데 그것하고 이제 이런 제도로서 이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고, 사면의 처우의 제도로서 배상명령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를 어떻게든지 좀 빨리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셔야 해요. 자, 집중보호관찰은 일반 보호관찰이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시민의 불만을 불식시키면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다. 그렇죠? 일단은 밖에 나갔으니까 과밀수용 해소 제도입니다. 자, 보호관찰법이 하나 나왔죠. 보호관찰법. 갱생보호가 나왔어요. 자, 앉는 것, 그래서 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 사무를 관장한다. 그렇습니다. 자, 갱생보호는 뭐예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고 다 끝난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그걸 갱생이야. 다시 산다. 이런 얘기야.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그렇죠. 장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 감독하고, 이게 이제 재단이거든요. 법무부 산하에 있는 공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관, 가족관계, 보호관계 등의 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지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속하는 기관에 내가 좀 도움을 청하러 갔다는 말이야. 그럴 때는 보호복지공단이 동의를 얻어갖고, 그러면 네가 수용생활 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 좀 볼란다 하고 자료를 받기를 원하는데 동의해 줄 수 있겠니? 물어보란 얘기야. 자, 그런 의미고요. 따위 버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자, 장점만을 고르면 그랬습니다. 경미한 범죄자가 형사사법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 이것은 전환제도의 뭐예요? 단점에 해당합니다. 단점에. 범죄자에게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죠.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자원을 배치한다. 범죄자에 대한 보다 인도적인 처우 방법이다. 좋죠. 그래서 이렇게 뚜렷하게 또 답을 주고 있네요. 자, 한 장이 더 있네요. 네. 봅시다. 자, 장애인 수용자입니다. 노인 수용자예요. 여러분들 특별한 보호 누구누구 있었죠? 소년, 자, 여성, 노인, 장애인, 소년, 외국인. 그렇죠? 이 부분은 안 빠지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철저하게 공부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옳지 않는 거 그랬네요. 장애인 수용자 전담시설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전담시설인지 그냥 소장인지 보셔야 해. 자, 장애인 수용자 전담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죠. 장애인 수용자 전담시설의 장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에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소장은 노인 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되, 이 경우 보안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거 항상 뭐예요? 지금 나이가 들었잖아. 노인이. 노인, 장애인, 소년 전부 다 뭐예요? 취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업을 원한다. 그럴 때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무관. 그런데 만약에 취소를 요구한다. 취소, 나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교도관의 의견은 충분합니다. 왜?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데 무슨 건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고요. 자, 소장은 노인 수용자에 대하여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서 적정한 배려를 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동 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마지막 번호입니다. 자, 교정 처우 이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호사건의 경우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보호처분의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이랬어. 이 말은 무슨 얘기야? 합의하라는 얘기야. 합의하면 내가 한번 좀 봐줄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건 뭡니까? 자, 국가기관이, 자, 법원이, 자, 소년 보호사건이 특히나 판사예요. 국가가 나서서 뭐예요? 너네들 중재를 해주는 거야. 중재를. 화해 권고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낙인 효과를 줄일 수 있다. 그렇죠? 화해하면 좀 봐준다니까. 낙인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범죄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려하죠. 그렇죠? 하나하나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지? 근데 그 이유가 뭐야? 들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강력 범죄자보다는 소년 범죄에 적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는 무관하다. 아, 이거 좀 이제 과도하네요. 자, 소년 범죄에게 적합한 것은 맞아. 그런데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는 무관하다. 사실은 책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짓게 하는 것이고,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낙인의 결과를 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범죄를 하지 않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빠지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분명히 틀렸고요. 4번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게 하고 행위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떤 문제냐면 회복적 사법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회복적 사법이 개인과 개인 사적인 문제로 해결한다고 해서 비판도 받고 있지만 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책임에 관한, 가해자의 책임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느끼게 하는 그러한 강점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도 교정학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러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부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출제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이 공부한 만큼 뿌듯하게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 시험의 가치입니다. 가치. 어쨌건 여러분들 뭐 그동안 시험을 봐서 합격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번에 어려우신 분들은 좀 더 마음을 다잡고 완벽하게 공부를 하겠다, 이런 다짐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